여러분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들 중에서 공황 증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공황장애를 겪은 지 20년 차 되었고요. 최근에 비로소 조금씩 그 증상들이 나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부 제가 공황 증상을 느낀 첫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진단을 받기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공황장애는 폐쇄된 공간에서, 폐쇄된 장소나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곳에서 느끼는 그런 폐소공포증과 연관이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울감과 함께 느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폐쇄된 특정 장소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증상이었지만 그때는 빠르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잘 인지가 안 된 상태라 그렇게 지나가고, 그 이후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첫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은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혼자서 생활하면서 그런 두려움들, 외로움들이 겹치면서 우울 증상을 이제 우울 증상을 중상으로 공황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계속 일하면서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 머릿속을 계속 이제 마치 환청처럼 계속 들리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렇게 간호사 생활을 제가 3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때가 제 공황장애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년 동안 어떻게든 이제 일을 하고 견뎌냈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두근거림, 환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우울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언니가 키우던 강아지를 저희 집에서 돌보게 되면서 강아지를 내가 책임감 있게 돌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삶의 이제 의지를 갖게 되었었고, 실제로 진짜 사람처럼, 가족처럼 대했어요. 어떤 반려동물이 아니라 내 동생인 것처럼.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부터는 집을 비우면 안 되니까, 저랑 엄마랑 셋이 살았는데, 엄마 아빠 셋이 살았는데, 셋이 동시에 집을 막 1박 2일 비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여행은 간 적이 없었고요. 가더라도 그 코카스파니엘 봉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숙소를 갔었고,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호텔이나 뭐 지인한테 맡겨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갖고 키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데 되게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를 내가 3년만 임상 간호사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3년이 되던 차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좀 쉬다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제 계획은 있었는데, 약간 이제 단계별로 좀 거쳐가고 싶어서 제가 그 임상 연구 아시죠? 어떤 약이 하나가 신약이 나오려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연구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가까운 병원에서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일 자체도 되게 편안했고 새로운 일이었지만 정말 뭐 무리할 것 없이 너무 습득이 잘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뭔가 많이 힘들다, 우울증이 많이 심하다 이런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내가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야 라는 게 조금 제한점이 돼서 사실 그 연구 간호사가 아니라 이제 임상연구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서 회사 소속이 돼서 이런 임상 연구를 모니터링 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과연 서울로 회사를 다니고 또 이렇게 출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생활 반경을 제약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기간에 좀 일도 편안했고 이제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무슨 공무원처럼 편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사귀게 됐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정말 성향이 그냥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뭔지 몰라. 화를 안 내고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다 맞춰주고 너무 그러니까 상상하기로는 아주 큰 푸 같은 아니면 골든 리트리버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지금 잘은 기억 못하지만 공황 증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그 증상들조차도 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거의 싹 없어졌었어요. 그거만 기억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답답한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예민한, 모든 감각이 예민해서, 뭐 잘 때 무슨 잡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그것도 좀 못 견뎌 하는데, 그런 모든 오감들도 좀 잠잠해지고, 내가 공황장애가 있었나? 이거를 까먹게 됐었어요. 그래서 진정제 같은 것도 전혀 구비해 놓지 않았고, 그 친구를 사귀는 게 4년이었는데, 사귄 지 한 1년쯤 됐을 때 제가 너무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 출장 다니는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제 봉자, 강아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도 봉자와 함께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줬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단단한 존재, 나를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존재가 급성기에는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남자친구 얘기를 한 건데, 남자친구 성향이 조금 감정 기복이 많거나 약간 불안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를 많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좀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바라거나 이런 성향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게 컨트롤하기가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감정조차가 요동하고 내가 민감한데 누군가를 맞춰준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좀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서울 명동에 있는 그런 회사에 면접을 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 집이 수원 광교거든요. 광교에서 명동까지 그 고속 직행버스,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괜찮았어요. 난 좀 복잡한 걸 싫어하고 성격이 워낙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좋아해서 거의 첫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뭐 7시 뭐 이쯤 7시에서 8시 사이에 버스를 타면 얼추 시간이 출근 시간에 딱 맞기는 했는데 그때 가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6시 전에 막 차를 타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도 내근은 절반, 그리고 외근이 절반이었어요. 그 외근이라 하면 전국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연구에 해당하는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이제 가서 문서랑 이런 거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지 프로토콜에 따라서 저희는 그걸 검수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도 가고요, 대구도 가고, 뭐 서울권에 있는 병원도 가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그 연구별로 많이 다녔었어요. 그리고 다닐 때 교통은 뭐 부산 같은 경우 당일로 가야 된다면 비행기도 타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KTX에서 기차를 타고 갔고, 가까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고, 또 이제 외국 제약사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돈을 잘 주기 때문에 택시로 그냥 편안하게 이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던 시절이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황장애 이제 20년 차에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받고 갑자기 많은 것들이 좋아져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때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병동 간호사를 그만두고 연구 간호사라는 좀 편한 일을 시작했고, 또 편한 일을 하면서 아주 지지적인 안정감 있고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증상이 거의 없었던 시절, 그게 이제 2부예요. 그렇게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제가 3년 차까지는 아무런 증상, 아니에요. 3년 차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차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 봉자가 어떤 병이 걸렸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런 큰 이벤트가 회사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발생을 했고요. 그때도 역시나 제 지지적인 남자친구가 그 수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삼성을 다녔기 때문에 저보다 가까우니까 먼저 그 병원에 가서 봉자가 죽기 전에 모습을 봐줬던 것도 그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불이 나게 갔고 했는데도 이제 죽었죠. 어쨌든 저한테는 큰 이벤트였고, 그때 이제 막 동물병원 바닥에 들어 누워서 무슨 초등학생도 아닌데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때 봉자가 없으니까. 집에 항상 문 열고 들어가면 봉자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나를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그게 좀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남자친구네 잠시 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그 남자친구 집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정신적이게 심리적 케어겠죠. 심리적 케어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2부는 공황 증상이 없었다. 다 나은 줄 알았겠죠. 다 나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 이제 화제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사귄 지로는 한 4년 차가 돼갈 쯤이었고, 제가 회사를 들어온 지는 이제 3년 차가 될 쯤이었죠. 근데, 그리고 그때 강아지가 죽었고, 공자가 죽었고, 저도 그 플로우가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강아지에 대한 관심도 다 이제 남자친구한테 쏠리게 되고, 제가 그때 나이가 20 이제 후반이었으니까 결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윤곽이 뚜렷해질 때였고, 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속전속결로 막 결혼식장도 알아보게 되고, 뭐 웨딩드레스부터 수드메 같은 거 다 알아보게 되고 이랬는데, 한 가지 조금 마음이 막 그랬던 게,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이라는 성품 너무 막 존경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인 건 명확한데, 지금으로 따지면 MBTI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성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제가 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미래지향적, 결과중심적, 엄청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까지가 안 짜여 있으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너와 함께 할 수 있냐, 막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러는 저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된장녀였죠. 뭐 남편이 잘 알아서 하면 나는
그렇게 결혼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20살 후반의 감정으로 이제 남자친구한테 너 거기 뭐 소위 말하는 S전자는 퇴직이 빠르다던데. 그리고 제가 연구 간호사 할 때 동료 선생님들의 남편분들이 대부분 S전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역적 특성도 그렇고 이제 S전자를 다니다 보니까 3교대 간호사를 하는 것보다 조금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선생님들이 그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출근하면 하는 얘기가 이제 퇴직하고 치킨집을 할 거며 뭐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는데 뭐 이제 퇴직을 빨리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같이 뭘 할지 계획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협력사 들어가도 되고 길은 많은데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막 쥐잡듯이 너 나중에 뭐 할 거냐 막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약간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믿음이 좀 제 스스로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 건 아닌데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막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딱 맞는 사람 만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다른 얘기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해서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자리 잡았던 고등학교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베프에게 미국에 놀러 갔다가 나는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때 빠른 방법이 그때는 미국 간호사 가는 게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준비와 언어 시험을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빨리 그만둬야 그게 준비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미국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은 해야 했어야 하니까 야근을 하면서도 점심때는 밥 안 먹고 그 시험 공부를 하고 퇴근하면서 차에서도 공부하고 막 그때는 미쳤었어요. 그냥 미국에 가야 된다 생각밖에 없어서 그 준비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도 일하면서 하려면은 길게는 1년도 잡아야 되고 하는 시험인데 3개월 딱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몸이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3부에 들어가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3부 다시 공황장애가 올라오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 2부는 되게 아름답고 공황장애라는 건 없었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었다가 내가 한 2, 3년 됐어. 근데 잘 조력을 받고 약도 잘 먹어서 없어지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제 연대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재발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재발을 2번, 3번 했어도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실마리를 찾고 또 어떤 동기가 생기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도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공황장애는 완치라고 보통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갖고는 이때 얼마나 컨트롤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 점 생각하면서 제 얘기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